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유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유전 용어, 알고 있는 유전 용어 뭐가 있죠? 맞아요. 유전, 형질, 대립 유전자, 표현형, 유전자형, 순종, 잡종,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다 골라보니까 몇 번이든가요? 네, 맞습니다. 3번. 3번은 타가수분이 아니라 자가수분이 되겠죠. 이렇게 오답 정리 딱 해주시고, 그러면 자가수분은 어떤 의미일까? 자, 수술에 꽃가루가 있어요. 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어야 되는데, 같은 구류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어야 자가수분이 되죠. 만약에 이게 같은 구류가 아니라 다른 구류라고 바뀐다면, 그때는 타인할 때 이 타를 써가지고 타가수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1번은 형질, 모양과 성질, 고유한 특징이라고 했죠. 2번은 유전자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알파벳 소문자로 쓴다 했고, 그 다음에 표현형, 우리가 말로 하는 거. 너 A형이니 B형이니, 너 둥근 거야 주름진 거야, 너 초록색이야 노란색이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순종 개체, 순종의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는 자손일 때, 자손일 때에서 표현되는 이 형질을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13번. 자, 순종입니다. 순종의 두 개체가 만났어요. 어떤 개체냐면 보라색의 색깔을 띤 완두와 그 다음에 흰색의 색깔을 띤 완두가 만났습니다. 잡종일 때 보니까 이게 중요하겠네요. 뭐가 나왔죠? 보라색 꽃이 나왔대요. 아, 보라색 꽃이 자손일 때 나왔대. 그럼 보라색 꽃 완두가 뭐라는 거야? 우성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라색 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려면 얘들아 잡종일 때에서 나온 형질을 살펴보면 돼. 그게 바로 우성인 거지.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보라색 꽃이 흰색 꽃에 대해 우성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 되고요.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니은도 맞는 말일까요? 자, 우선 니은 제끼고, 자, 디귿 먼저 볼게요.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서는, 자, 1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분을 했대요. 그래서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이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자, 이게 맞을까요?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순정의 보라색 꽃, 우리가 임의로 한번 해봅시다. 보라색 꽃이 우성이기 때문에 순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걸 라지알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흰색 꽃은 뭐가 될까요? 서로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되니까 같은 소물자 스몰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잡종 일대에서 얻어진 보라색 꽃은 무엇이 될까요? 여기다 써볼까? 라지알, 스몰알 했어. 그래서 생식세포 R 따오고 생식세포 R 따왔어요. 스몰알. 그럼 두 개가 만나면 잡종 일대에는 라지알, 스몰알에 관련된 보라색 꽃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자가수분했대요.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자, 그럼 두 개를 만나보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식세포 라지알과 스몰알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라지알과 스몰알이 나올 테니까 이 라지알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교배하고 이 스몰알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교배합니다. 그러면 라지알이 하나의 비율만큼 나오고 라지알, 스몰알이 두 개의 비율만큼 나오고 스몰알이 한 개의 비율만큼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꽃 색깔로 물어봤어요. 보라색 꽃, 흰색 꽃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시된 건 보라색 꽃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라색 꽃은 3개만큼의 비율이 나온다면 스몰알이 흰색이니까 흰색 꽃은 1개의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오, 맞는 말이 되겠네.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처럼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귿을 여러분이 잘 해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는 보라색 꽃 대립 유전자와 흰색 꽃 대립 유전자가 함께 들어있다. 두 개가 섞여 있대요. 생식세포에 이 두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섞여 있대요. 섞여 있습니까? 아니죠. 생식세포는요, 보라색 꽃 대립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와 흰색 꽃 대립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1대 1의 비율로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형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꽃 대립 유전자와 흰색 꽃 대립 유전자의 엄연히 서로 다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세포에는 이 한 가지 형질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보라색이면 보라색, 흰색이면 흰색 이렇게 딱딱 하나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께라는 말이 있어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니은을 낚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3번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순종의 키 큰 완두와 이것도 순종이네요. 순종이라고 하면 한 가지 형질을 가진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문자 라지알, 라지알이든가 소문자 스몰알, 스몰알이든가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유전자 구성이. 그래서 키 큰 완두와 순종의 키 작은 완두를 가지고 서로 교배를 했대요. 그랬더니 키 큰 완두가 됐대요. 그럼 키 큰 완두가 뭐라는 거예요? 우성 형질이라는 거죠. 우성 형질. 잡종일 때, 자손일 때 나왔으니까 우성 형질 쓰래요. 그럼 뭘까요? 키 큰 완두다라고 쓰면 되고 그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키 큰 완두. 자, 까닭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핵심은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인데 그 형질이 바로 키 큰 완두이기 때문에 키 큰 완두가 우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범 답안은 이거죠. 형질이 자 이렇게 쓸게요.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와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므로 키 큰 완두가 우성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성형질 고르는 건 간단하죠? 잡종 일대를 찾아주시면 돼요. 서로 교배하는 대상은 순종이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일대에서 얻고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까지 갔대요. 아까 그거랑 똑같네요. 이거 라지와이를 아까 라지알로 했었죠. 그 다음에 YY를 스몰알 해가지고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답은 바로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당연히 large y, small y가 우성이고 얘를 large y, small y끼리 다시 자가수분 했더니 나올 수 있는 게 large y 하나, large y, small y 둘, 그 다음에 small y가 하나. 그래서 1대 2대 2, 1의 비율로 나올 것이고 이건 색깔이니까 노란색이 3의 비율로 나오면 여기는 초록색이 1의 비율로 나올 것이다. 3대 1의 비율까지도 여러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건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인데요. 가와라는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3대 1 나오는데요? 이 3대 1이 아니고 가하고 라를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 낸다면 좀 애매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려줄게요. 가는 라지 Y고 라는 스몰 Y예요. 색깔 자체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나와 다는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와 라는 가하고 라가 지금 대문자 라지 Y, 스몰 Y니까 몇 대 몇이 될까요? 1대 1의 비율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설명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와 다 유전자형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같죠? 라지 Y, 스몰 Y로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가겠습니다. 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한번 복습해줬죠?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스몰 I가 있대요. 그래서 가를 얻었대요. 자, 가가 뭐가 되죠, 여러분?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래서 잡종이 돼서 얻어졌대요. 지금 이거 두 개는 주름진 형태고요. 얘는 둥근 형태고 얘는 지금 노란색. 얘는 초록색. 얘는 노란색.
얘는 초록색. 이제 흑백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다음에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가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가의 표현형은 우선 대문자니까 성질이 두 개 섞였죠. 대문자 있으니까 둥글고, 색깔도 대문자 있으니까 노란색인 완두라고 해주면 되고, 그다음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잡종 2대에서 얻은 완두가 총 3,200개라면 나와 다는 이론적으로 몇 개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선은 나하고 다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죠, 여러분? 여기다 해봅시다. 나는 노란색이면서 둥글고 노란색인 거니까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가 되겠습니다.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자, 다시 잡종이 돼서 만두가 총 3,200개라고 했네요. 나와 다는 이론적으로 몇 개인가? 자, 여러분 다 수업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 학습지를 보고 각각의 유전자형과 개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둥글고 노란색인 건 9의 비율, 둥글고 초록색인 건 3의 비율, 주름지고 노란색인 건 3의 비율, 주름지고 초록색인 건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나는 전체 3,200개 중에서 3,200개, 3,200개, 200개, 3,200개 중에서 곱하기 전체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하면 16이 되죠. 16분의 9가 될 거예요. 16분의 9. 그러면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네, 1,800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은 경우에는 3,200개 중에서 16분의 1의 비율이니까 1만큼의 비율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200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 계산하는 거는 이 독립의 법칙에 관련된 9대 3대 3대 1의 비율을 너네들 아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둥글고 초록색인 거,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16분의 그 개수에다가 16분의 몇만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이 3만큼만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또 원하는 개수를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면 나에 관련된 유전자형 한번 아는 대로 써볼까요? 노란색이면서 둥근 거 어떤 형태가 있어요? 맞아요.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에 대한 유전자형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요?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i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도 있을 거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라는 유전자형 쓸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개수 수업 시간에 다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단은 어떻게 될까요? 단은 둘 다 열성이죠. 주름지고 초록색이니까 스몰 r, 스몰 r, 스몰 i, 스몰 i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손이 부지런하면 이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얼른 갈게요. 이제 18번 유전 연구 방법.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했었죠.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안을 물어볼 때는 선생님 집단 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라고 했어요? 가계도 조사라고 했죠? 가계도 조사다. 집안은 가계도 조사다. 그 밖에, 뭐 또 집단 조사도 있었고, 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형질을 조사해서 통계 처리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조사는 유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쌍둥이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중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은 대립 형질 뚜렷하고 분리의 법칙 따르고 형질의 유전자가 상염색체 이게 핵심이네요. 상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형질이 아니래요. 딱 보니까 성염색체 있네요. 성염색체. 어떤 겁니까? 3번. 정록생명은 상이 아니라 성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현상이라고 했었고요. 또 그 밖에 혈우병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혈우병.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바로 20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어느 집안의 혈말기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혈을 말 수 있는 대립 유전자는 라지야. 혈을 말 수 없는 대립 유전자는 스몰 r로 표현했대요.
large R과 small R은 상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에 관련된 유전 현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를 가계도라고 하거든요. 가계도라고 하는데 이 가계도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를 형질로서 대립 유전자 쌍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1, 2, 3, 4, 5, 6. 한번 써봅시다. 자, 우선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어버이로부터 자손을 만들었을 때 이 자손에 열성 형질이 있는지부터 먼저 보세요. 열성 형질 있습니까? 네, 3번에 있습니다. 3번 보니까 혀를 말 수 없는 남자래요. 그럼 말 수 없다라는 것은 열성이죠. 그러면 여기가 스몰알, 스몰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스몰알, 스몰알이 되려면 어버이에는 스몰알, 스몰알이 각각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근데 어버이는 혀를 말 수가 있대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는 대문자 라지알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대립 유전자 라지 R이 있어야 되고 라지 R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유전자형 똑같고 3번은 열성 형질 스몰알 스몰알이 돼야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자 보니까 혀를 말 수 없는 게 5번하고 6번이에요. 확실한 건 5번, 6번이 다 둘 다 스몰알 스몰알이라는 거죠. 그러면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려면은 자, 우리 학교 종 참 길어요. 자, 어쨌든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려면 4로부터 대립 유전자에서도 스몰알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혀를 말 수 있는 우성이라서 대립 유전자 라지 R과 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1, 2, 3, 4, 5, 6번 각각 유전자형으로 쓸 수 있겠죠. 옳은 거 골라보면 1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어느 가족의 깃불 모양. 깃불 모양도 당연히 성염색체의 유전 현상에 관련된 예시가 되겠죠. 성염색체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유전 현상이다. 자, 분리형을 라지 T, 부착형을 스몰 T, 일사 깃불 모양 유전자형 다 쓰고 이렇게 판단 까닭을 쓰시오. 자, 우선 유전자형을 쓸 수 있으면 까닭은 여러분 그 쓰면서 설명하는 게 바로 까닭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열성 형질을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열성 형질 어디에 보입니까? 와, 2번도 보이고 3번도 보여요. 어찌됐든 얘는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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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이에요. 근데 자손한테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려면 좀 이쁘게 쓸까? 미끄러져가지고 잘 안 써져.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려면 엄마한테도 각각 스몰알을 하나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분리형이지만 스몰알을 가지고 있죠. 어찌됐든 우성이니까 라지 R과 스몰알이 서로 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나 잠시 얘들아 여기 보니까 대리분자 T를 써야 되죠. 미안해요. 자, T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대립 유전자만 바꿔서 R에 취해 있었어. 자, 스몰 t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스몰 t. 그러면은 여기는 스몰 t를 다시 치워줘. 자, 스몰 t. 여기도 스몰 t가 있어야 되니까 라지 t랑 스몰 t랑 이렇게 쌍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우성이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지 t는 나올 수가 없겠죠. 라지 T, 스몰 t랑 서로 쌍을 이뤄서 분리형에 관련된 형질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1번, 2번, 4번 2번하고 3번 똑같고 1번하고 4번 똑같네요. 이제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부착형 깃불을 가진 2번, 3번은 열성 형질이기 때문에 스몰 t이고 그 다음에 이 4번은 1로부터 대립 유전자 라지 T를 2로부터 대립 유전자 스몰 T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번과 4번을 라지 t, 스몰 t로 유전자형이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해설지 올려놓을 테니까 해설지 참고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이 되겠습니다. 자, ABO식 혈액형은요, 여러분, ABO식 혈액형은 어느 염색체의 유전 현상에 관련된 부분이 될까요? 그렇죠. 어떤 유전자? 어떤 염색체? 그렇죠. 상염색체가 되겠죠. 상염색체의 유전 현상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계도를 보고 한번 혈액형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유전자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형이 있고요. 자손이 B형과 O형이래요. B형과 O형인데 어쨌든 O형의 유전자형은 OO가 되겠죠. 그러면 O는 아빠에서 하나, 엄마에서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은 AA형에 관련된 유전자형이 아니라 AO에 관련된 유전자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O가 있어야 되겠죠. O에 관련된 유전자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대립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B형이 나오려면은 여기는 AO기 때문에 2번에서 B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를 받아야 해서 여기는 BO가 되겠습니다. BO에 관련된 유전자형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B형은 유전자형이 BB일까요? BO일까요? 저 BB일 수가 없죠. 양쪽에 B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B가 존재하기 때문에 B형은 BO에 관련된 유전자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다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답은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우선 3번이고 2와 3의 ABOC 혈액형 유전자형은 서로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2하고 3은 BO로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BO. 잘 써지다가 말까요?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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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볼까요? 1번의 1은 대리 유전자 O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유전자 O 가지고 있고 2는 ABOC 혈액형은 B형이다. 그렇죠. B형이 해당이 되면서 표현형은 B형이고 유전자형은 BO다. 4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 이 아이의 ABOC 혈액형은 AB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A하고 아빠의 예를 들면 남자지. 그럼 아빠의 A와 엄마의 B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면 AB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가 O형인 여자와 결혼한다면 O와 O가 결혼하면 반드시 O형의 자손만 나오겠죠. 다른 혈액형의 자손이 나온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 이제 생명의 유전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생명도 상염색체에 관련된 유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도를 보고 여러분 각각 유전자형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우선은 지금 정상인 형질은 연한 회색, 그 다음에 생명인 형질은 지금 진한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게요. 우선은 열성인 것부터 보세요. 자, 생명인 것부터 생명인 남자가 지금 두 명 있어요. 2명. 그러면 이걸 유전자형으로 바로 쓸 수 있죠. 생명은 X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X 프라임 Y가 될 것이고 좀 이쁘게 써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도 X 프라임 Y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손이 Y 염색체를 가지고 오려면 아빠로부터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Y로부터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X 프라임은 엄마로부터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상 여자인데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는 보인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X 프라임에 관련된 유전자형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X 프라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엄마든 아빠든 둘 다 정상이니까 아빠는 XY가 될 수밖에 없겠죠. X 프라임이 돼버리면 아빠가 생명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X 프라임에 관련된 대리 유전자는 엄마로부터 왔을 거다. 그래서 여기 엄마는 X 프라임 형태의 보인자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3번, 4번을 또 찾아줘야 되는데 우선은 아빠가 Y 염색체를 줬겠죠. 아빠가 Y 염색체를 줬을 테니까
x 프라임 y, x 프라임 y. 그러면은 여기는 정상 xy가 될 것이고 이 x 프라임은 엄마로부터 가지고 와야 되니까 x 프라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상 여자는 어떤 유전자형으로 쓸 수 있을까요? x도 될 수도 있지만 XX 프라임에 관련된 보인자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XX 또는 XX 프라임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면 2번에 1, 3은 모두 보인자이다. 그렇죠? 1번과 3번 모두 보인자인 거 찾았고 그 다음에 1번 보면 생명의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가 아니라 열성이 되겠고 2는 정상 대립 유전자와 생명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4는 체세포의 정상 대립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가 2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4가 이거죠. 4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1개, Y 염색체 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5의 생명 대립 유전자는 3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생명 대립 유전자는 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엄마는 또 또 친엄마로부터, 그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3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좀 시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메모한 부분은 여러분도 같이 꼭 메모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채우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 학습지 가지고 옆에 보충해서 오답 정리 잘 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시험 문제에 봤을 때 내가 공부했구나 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나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두 번째 관련된 문제지 선생님이 또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고 이거는 또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틈틈이 여러분 또 잊지 않게 이론 공부도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